왜 나는 매번 실패할까?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금연에 실패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에게 당장 담배를 끊으라는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금연에 수없이 실패했다는 이 사람은 바로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고 미국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던 버락 오바마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수없이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처럼 자기 통제력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과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있는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고의 나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변화와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능은 한번 결정되면 다시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기에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지능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어릴 때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장을 멈춘다고 믿는 지능 고정론자,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지능도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지능 가변론자입니다. 지능 고정론자는 목표를 선택할 때에도 자신의 지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목표만을 선택합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는 피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은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능 가변론자는 사람의 능력과 재능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들에게 도전은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입니다. 실패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습득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자신이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다고 믿는 학생은 어릴 적부터 과학자나 엔지니어를 꿈꾸고 운동신경이 부족한 아이들은 애당초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2.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무의식의 힘을 활용하자.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식적 자각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과부하가 걸려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무의식의 용량은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무의식이 나사의 슈퍼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의식은 포스트잇에 휘갈긴 메모에 불과한 셈입니다. 따라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무의식을 자극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요인으로부터 무의식을 자극받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을 지나치는 것만으로도 운동하고자 하는 목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담은 접시가 건강한 식습관에 관한 무의식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명확하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건강한 먹거리를 두거나 거실에 건강 관련 잡지를 놓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잘 보이는 장소에 큰 글씨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두거나 전화기 옆에 부모님 사진을 놓아두는 것도 무의식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책 어떻게 최고의 나를 만들 것인가에서는 환경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무의식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면 유혹에 빠지거나 산만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원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3.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똑똑함이나 재능, 능력 혹은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는 욕망을 성과 목표라고 부릅니다. 성과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특정한 결과물을 획득하는 데 집중됩니다. 성과 목표에는 성공과 실패만 있으며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는 말은 그저 실패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표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과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통제 아래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며 높은 수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과 목표는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되지 않았을 때 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도 큽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것이 성과 목표라면 과정을 중시하는 향상 목표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려는, 그래서 더 나아지려는 욕망을 향상 목표라고 부릅니다. 향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보다 무엇을 배우느냐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결과를 산출했느냐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능력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처럼 실망하거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행동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문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향상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닥쳐도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책 어떻게 최고의 나를 만들 것인가에서는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기술들을 알려줍니다. 특히 어떤 목표를 세울 때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기술을 알려줍니다. 이 책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향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과 목표도 향상 목표도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목표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행동하려는 향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4. 나의 목표와 행복을 일치시키는 비결.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복감을 만끽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런 행복감은 어떤 종류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했을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목표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역량, 자율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목표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 욕구는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표는 인간관계에서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와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역량 욕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역량 욕구는 호기심,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자부심 등의 강한 동력을 공급합니다. 자율 욕구는 자신이 곧 자신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확신하는 감정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어떤 목표를 선택할 때 높은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특히 인간의 세 가지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욕구입니다. 자율 욕구는 동기부여의 주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율 욕구가 충족되며 만족감은 높아집니다. 이처럼 인간의 세 가지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얻는 행복감 또한 훨씬 높을 것입니다. 목표와 행복을 일치시킬 때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장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자기 통제력을 높이는 기술. 자기 통제력은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기 통제력도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통제력이야말로 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통제력을 높여야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몸과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도전 과제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지 않거나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는 것 등이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도중에 그만두고 싶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행동을 시작했다면 그런 문제를 다루는 방법도 준비해야 합니다. 단맛에 강렬하게 끌릴 때 신선한 과일 한 조각을 먹겠다는 계획도 그런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할수록 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강화될수록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처럼 자기 통제력도 상당한 양을 소진하면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통제력의 회복이 필요할 때 목표의 전염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통제력은 다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도 자기 통제력을 강화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선물, 자신에게 주는 보상도 소진된 자기 통제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은 제한된 자원이므로 무리하는 순간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할 수 있다면 동시에 두 가지 과제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불리한 환경에 자신을 내던져도 안 됩니다. 자만하지 않고 자기 통제력을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위해서는 올바른 목표 수립과 긍정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왜 긍정적이어야 하는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 어떻게 최고의 나를 만들 것인가의 저자는 이 책에서 그에 대해 명쾌한 해답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법과 전략들을 소개합니다. 목표 설정 방법의 구체적인 예시부터 마음가짐, 가장 중요한 내용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고의 나로 변모하는 실천 방법을 20가지 챕터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저 따라 읽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나는 왜 나쁜 패만 집을까? 나는 왜 매번 실패할까? 실패에 대해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당신이라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만드는 심리적인 처방으로 변화를 꿈꾸고 원하는 성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